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선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서체가 달라지기도 했죠. 캘리그라피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서체를 써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다양한 서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서체가 멋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 전혀 선부터 연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내가 진짜 저 서체 한번 써봐야지 하고 좋아하는 서체가 있다면 어렵더라도 끝까지 연습을 해서 그 서체만을 연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먼저 다양한 서체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서체를 먼저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그래도 난이도별로 연습을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를 곡선체로 평범하게 써봤습니다. 기울기도 없고 특별히 강약이나 필압의 느낌이 없이 먼저 적어보았는데요. 이 한글이라는 글자에 기울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는 한시 방향으로 기울기를 살짝 주고요. 가로는 위로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한번 적어 볼까요? 같은 곡선체이지만 기울기를 줌에 따라서 글자의 느낌이 또 달라지기도 하죠. 두 번째는 글자의 강약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 연습을 할 때 선의 두께를 연습을 했죠. 네,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 글자 안에 강약의 선이 모두 표현되는 글자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자를 계속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두껍다 얇다 하다 보면 붓펜에 잡는 기울기나 누르는 필압 정도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또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글자의 형태부터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나 강약, 속도 등의 다양한 난이도를 추가하면서 서체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서체를 습득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있는 선을 지난번에 한번 선 연습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속도가 있는 획은 끝이 뾰족해서 강한 글씨를 표현할 때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영화 포스터나 눈에 확 띄는 그런 강한 광고 글씨에도 활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선에 기울기를 넣고 그리고 한 획의 선 끝에 방향을 전환해서 획의 방향을 틀어주면서 쓰는 획이 있습니다. 어떤 획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강한 느낌의 글자를 쓸 때 활용하는 선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쓰던 선을 필압과 강약도 있고 그리고 끝에 방향 전환이 있는 이런 획으로 강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한글이지만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쓰다 보니 강약의 선에서 또 생각나는 서체가 있는데요. 두 번째 강약 서체 중에 한 획 안에서 강약을 주는 선입니다. 곡선체이고요. 처음엔 얇았다가 끝에는 두꺼웠다가 이렇게 한 획이 일정하지 않고 강약을 주면 또 다른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주로 붓으로 쓰는 서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선인데요. 여깃과 회봉이 들어간 선입니다. 여깃과 회봉이 있으면 출발할 때 탄력을 받아 조금 더 힘있는 느낌이 나서 저는 이런 서체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붓펜으로 또 쓰다 보면은 작은 글씨에 여깃과 회봉이 많은 글자들이 모이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한두 글자 강조할 때 붓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흘림의 선입니다. 흘림은 아무래도 선에 힘을 많이 빼고 쓰는 글씨이기도 하죠. 저희가 운동을 배울 때도 초보자들이 가장 힘든 게 힘을 빼는 거예요. 글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을 뺀다는 거는 글을 많이 써본 후에 내가 힘을 빼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서체를 찾아 바로 연습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그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야기했던 난이도별로 하나씩 추가해 보면서 서체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서체입니다. 저는 이 서체가 깔끔하고 너무 뾰족하지도 않은 느낌이라서 특히 붓펜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엽서나 응원 글귀, 축하 글귀인데요. 너무 딱딱한 직선체보다는 저는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체를 선택했습니다. 이 서체를 배우고 나서 이 서체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울기를 추가한 서체를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과 두 번째 서체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나요? 저는 처음 쓴 서체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라서 아이들의 응원 글귀나 어린이날 이럴 때 용돈을 줄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써도 어른들에게 써도 좋은 서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서체는 부드러운 곡선체에다가 여깁과 회봉을 넣어준 서체입니다. 붓펜으로 썼을 때 이 느낌도 잘 표현이 되는데요. 조금 더 힘있는 느낌이 나오겠죠? 그리고 위에 기울기가 있는 선에다가 직선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금 더 속도감이 있는 직선체이죠. 또 느낌이 다른 서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나중에 여러 가지 난이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추가하고 조합해 보면서 서체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에 여깁 서체에다가 조금 더 힘을 빼고 흘림체 느낌으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힘을 빼고 또 편안하게 적었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게 느껴지죠? 이번에는 위에 직선체의 기울기가 있는 서체에서 그 글자 안에 강약의 두께가 확연히 표현이 되는 서체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일정하게 1시 방향으로 쓴 서체를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1시 방향의 반대인 11시 방향으로 세로선이 내려오면서 11시 방향, 1시 방향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울기를 달리 해주는 서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서체를 변형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체 하나 배우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모든 서체를 익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썼던 서체를 먼저 기억, 니은부터 연습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순서대로 기울기도 넣어보고 여깁도 넣어보고 그리고 글의 강약도 넣어보고 속도 변화도 같이 주면서 힘도 빼보고 다양하게 함께 계속해서 서체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 연습하고자 하는 서체가 기본 서체는 아닙니다. 저도 다양한 분들과 강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성격이 부드럽고 귀엽고 동글동글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귀여운 곡선이 있는 서체들을 좋아하지만 또 성격이 확실하고 명확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곡선체가 또 많이 어렵다고 해요. 내가 평소 쓰는 서체가 조금 강하고 힘있고 그런 서체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곡선체는 잘 되는데 직선체가 너무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직선체는 너무 잘 되는데 또 강하고 기울기가 있는 서체는 너무 잘 써지는데 이렇게 둥글둥글 하는 게 어렵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아마도 내가 또 좋아하는 성향의 서체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캘리그라피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수를 강의했을 때 그래도 확률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쉽게 선택한 서체를 먼저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캘리그라퍼들의 서체를 많이 또 봐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서체를 저도 적는다고 하지만 제가 적는 거 외에도 정말 무수하게 많은 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방식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니 나의 느낌에 맞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그걸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난이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서체도 가능하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우고자 하는 서체의 기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 함께 시청해 주세요.